안녕하십니까. 올인원 부동산에서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경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의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매라 그러면은 싸게 산다, 쉽게 말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요. 물론 저렴하게도 살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희소 가치에 따라서는 약간의 좀 이 업을 시켜서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데, 경매에 관심은 많으나 경험이 없고, 또 어떠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남의 귀를 기울인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그 경매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섣불리 달라두면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본인이 망해보지 않고서는 그 피부로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수익을 올릴까, 이것만 사람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하지, 경매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나 학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1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1억을 투자를 해서 2억을 버는 과정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세금 문제랄지, 명도 부분이랄지, 쉽게 말해서 다가구 주택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200평 아래의 그 4층짜리 필로트 구조 이런 다가구 주택들은 대부분 그 20세대 아래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짓는 이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업자들도 종합면허가 아닌 단종만 있어도 그런 규모의 집은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빌라 형식, 다세대 다가구 형태로 집을 많이 지시는데, 이런 집들이 또한 경매도 많이 나옵니다. 경매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하는 부분들은 내가 장밋빛 생각만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나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다가 딱 부딪히면은 벽에 완전히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경매고, 돈이 좀 이렇게 여유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규모가 큰 걸 또 이렇게 경매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와서 항상 상담하는 게 어떤 얘기들을 상담을 하시냐면, 가령 10억짜리 매물이 나와 있어요. 감정가 10억짜리. 그러면 서울은 20% 저감이 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씩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이 되면 30% 저감이 됩니다. 그럼 10억짜리가 한 번 유찰이 되면 7억으로 떨어지겠죠? 7억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매물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 유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가격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우선이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는데 발품을 팔지 않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런 컴퓨터 켜놓고 저는 GG 옥션하고 옥션원 이 유료 사이트를 두 군데 걸 전국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권리 분석은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보고 경매에 입찰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임장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제가 감히 주장을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임장 활동입니다. 임장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 용어의 그 전문 용어지만 많이 가보고 돌아다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가서 보면은 건물의 어떤 상태나 법적으로 권리관계나,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어떤 상태가 미비점이 있으면 수리를 하든지 공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나와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경매에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시점이 뭐냐면, 아마 일반 그 경매 입찰량에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단 한 건도 경매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첫째는 실소유자가 내가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단기 수익이든 장기 수익이든 되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두 부류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경매 입찰을 보시는 분들은 1년 통틀어서 한 건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소유자한테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핸디캡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부분들은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과연 투자 목적이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꼭 임장 활동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부류가 입찰을 보시면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항상 싼 것만 찾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마트나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산다고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다. 크고 비싼 게 잘 팔릴까요? 작고, 사과를 예를 들어보면 삐투리 사과나 흠가를 많이 살까요? 내 물건이 좋아야 잘 팔리는 겁니다. 내 물건이 좋지 않고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학원이죠. 많게는 1년에 몇백만 원, 최소 3, 400만 원, 1000만 원씩도 받는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들에 가면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뭐 권리 분석 따지고 현장에 가서 입찰 임의 입찰로 가서 가상적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것이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딱 틀에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를 받든 어떤 인연에도 저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답답하죠. 돈과 시간만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주의할 부분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지만은 경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경매 하나 낙찰 받고 수수료 받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매를 권리 분석을 해주고 입찰 대리를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몇십 년씩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는 100% 있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첫째,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믿고 상담을 하고, 믿고 매수 신청 대리나 대출 부분이나 법적인 등기 부분이나 믿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약은 약사에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자가진단 해가지고 약국에서 약 달라고 하면 약 안 줍니다. 그렇듯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만큼 해박한 법의 권리 분석과 더불어서 경험이 있는지를 금방 소비자들은 캐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공인중개사들은 버벅거립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벅거리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말 한마디 던지면은 벌써 알아듣고 두 가지, 세 가지 먼저 나가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쫙 정리를 해드리죠.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경매는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하고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내용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경매가 어떻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망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서는 주제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엮어 드리겠습니다. 왜 경매를 하게 되면 망하고, 경매를 왜 하는지, 무턱대고 달라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이고, 요즘같이 부동산이 아주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체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익을 내라는 얘기죠. 경매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경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경매를 하게 되면 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저희 올인원 부동산에서는 건물에 관련된, 매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그런 부분 주제로 시청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경매로 인해서 나도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제 개인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권리 분석과 더불어서 임장 활동을 해서 이 건물에 대한 그런 평가도 제가 해드릴 것이고, 또 법원에 입찰도 한번 들어가는 과정을 다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뭐 강제 집행이나 쉽게 말해서 경매에 관련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짧게나마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시리즈로 엮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또 내가 어떤 투자처를 찾았을 때, 아니면 투자처를 찾고 싶을 때 방문해 주시면 상담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처를 찾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을 찾든 일단은 본인의 마음 자세가 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통만 붙들고 자, 그 건물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서는 정말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발로 뛰어가면서 습득을 해야지만이 좋은 부동산을 찾을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 입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아주 만족한 그런 상담과 더불어서 투자처를 충분하게 소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유튜브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다 보면 분명히 본인한테 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영상을 시청을 하실 때는 노트를 좀 준비를 하시고 유튜브 채널을 보실 때 맨 상단에 자막으로 깔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눌러 주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자막으로 쫙 뜹니다. 그래서 좀 더 시청자와 구독자분들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저희 올인원 부동산을 찾아주시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것을 제가 장담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콧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꼭 건물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자, 땅이나 쉽게 말하면 임야를 찾든 뭐 기농을 위해서 어떤 뭐 시골 집이랄지 시골 땅을 찾으신 분들도 저희 올인원 부동산은 전국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 해주시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